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눈 문자 등의 사생활 정보가 인터넷에 이제 유포된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보통은 이게 유포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이런데 저장된 정보들이 해커에 의해서 유포가 된 경우에는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간의 대화를 해킹하거나 해킹했던 내용으로 이제 협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방법이 그 네. 타인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알아내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문자나 사진 등을 복원해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빼내는데요. 네. 이런 범죄자들이 해킹을 통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면 그것을 유출을 안 했어도 형법상 비밀 침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요. 네. 그리고 알아낸 것을 지금 비밀 침해죄로 말씀드렸죠. 네. 사용자 계정 정보를 권한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한 경우 몰래 알아냈으니까 네. 타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가지고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71조 그리고 49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범죄자들이 이제 알아냈으니까 좀 협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신들이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당시 이런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하면 당사자가 공포를 이제 느끼는 경우에 범죄자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그리고 44조의 7 제1항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리고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형법상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클라우드를 이제 직접 해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대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유포자들 또 내지는 그 내용을 이제 재가공해서 배포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정보통신망법은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초로 유출한 사람은 해킹을 한 본인이든 해커 위에 제3자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죠. 그래서 본 조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또 중간 유포자들 뭐 카톡방 같은 데서 전달받고도 친구들한테 전달해주고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 제2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네.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말이 있거든요. 네. 보통은 뭐 트위터를 통해서 리트윗 한다거나 뭐 공유를 한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퍼가거나 단톡방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행위를 전부 다 유통에 포함되고요. 네. 대법원 또한 그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 일체 누설 행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밀이 그 당사자가 공개한 게 아니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비밀적인 정보들을 받고 호기심에 친구들한테 보내줘요. 이게 다 유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 유포자, 중권 유포자 모두 다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비방할 목적이 뭐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보통은 다 좀 당사자가 공개하기에 꺼려지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네. 아무 생각 없이 공유를 했다는 것은 비방한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는 식으로 실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대화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역시 별도의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예, 당사자 간의 대화가 유출됐는데 그 대화에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람들이 언급할 수 언급을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급만 하면 좋은데 그 다른 사람이 유포가 되면서 그 언급되는 다른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있다거나 뭐 사진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그 자신을 조롱하는 그 뉘앙스의 표현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화를 나눈 당사자들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근데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그 대화를 나눈 당사자들은 뭐 그걸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니죠. 자기들끼리 그냥 대화를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파 가능성이 좀 낮죠. 본인들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벌할 가능성이 낮고요. 대신
유포자들이 그 사진들을 계속 공유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네. 유포자들이죠. 그리고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명예훼손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 그 대화 내용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그 주민등록증, 뭐 여권번호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유출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일단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안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네. 있어서 주요 포털 사이트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구글은 뭐 서치 콘솔 고객센터에 컨텐츠 삭제 요청을 하거나 네이버 고객센터에 네이버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 다음에서는 고객센터 명예훼손 신고 서비스를 신청해서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너무 퍼져버리면 주민등록 변경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예.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입거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변경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증서류, 뭐 유출이 되었다라는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피해 받을 입증서류가 있어요. 자기 정신적인 뭐 진단서라든지 녹취록, 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출하면 그 변경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주는데 실제로 행안부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변경한 사유 중 해킹 등의 사유가 356건으로 사실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요즘 들어서 그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개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카드사 등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과실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로 명예훼손이나 금전 손실 등의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우선 개개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의 처벌도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인터넷상의 정보 유출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